지난 시간에 이중언어, 삼중언어 가정이라도 아기들이 말을 배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일부 학자들은 초기에 아기들이 이중언어, 삼중언어 즉 아기들이 어휘 숫자가 좀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념적 어휘, conceptual vocabulary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순서에는 도대체 그 conceptual vocabulary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게 말수가 적은 것처럼 알고 있는 어휘 숫자가, 단어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지 하는 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 개념 어휘가 뭐냐,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한 가지 말만 배우는 경우에 이거는 돌이다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돌은 끝난 거예요. 돌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돌이라는 개념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를 배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은 또 배라는 말을 배우면 되고. 근데 그 다중언어 환경에서는 돌에 대한 이 물질은 동일하지만 이 말이 세 가지나 돼요. 독일어로는 슈타인이라는 말이 되겠고, 한국말로는 돌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스톤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건우의 가정에서는, 건우네 집에서는 이거 세 개를 막 섞어줬어요. 엄마는 슈타인이라고 그러고, 아빠는 돌이라고 그러고, 또 엄마는 어떤 때는 스톤이라고 얘기하고, 누나 나은이도 뭐 이거를 슈타인 할 때도 있고, 돌 할 때도 있고, 스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 이런 한 가지 개념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건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구분하고 뭐 나은이가 슈타인 하면은 그래 슈타인 뭐 그래, 어떤 때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돌, 한국 애가 돌, 또 아버지가 돌이라고 그러면은 돌은 슈타인 뭐 그거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번역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어만 배우는 애들을 보면 부모든 뭐 바깥 외국 사람이 보든 얘가 벌써 말을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요. 돌, 사과, 배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건우를 보면은 슈타인, 돌, 스톤을 구분하는데 얘가 무슨 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얘기해요. 그래서 건우가 돌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데 슈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얘는 돌이란 단어는 깨우쳤구나. 근데 사과는 아직 모르네? 배는 아직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initial silent period. 그러니까 초기에 말 없는, 어휘를 많이 깨치지 못한, 단일 언어 아기에 비해서 단어를 많이 깨우치지 못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숫자의 단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배웠고, 또 얘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배웠고, 근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은 그 실험 결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단일 언어를 배운 애들은 이거를 딱딱 끊어요. 돌을 배웠으면 끝, 사과 배웠으면 끝, 배 배웠으면 끝 이렇게 되는데 다중언어 환경의 애들은 이게 언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다중언어 환경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번역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슈타인 쓰면은 그 관련 단어들을 쭉 끌어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돌 하면은 또 관련 한국어를 쭉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simultaneous bilingualism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동시적 이중언어,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한국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동시적인 이개국어가 아니거든요. 동시적인 이개국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나은이네, 건우네 엄마 아빠가 독일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그럴 때 이제 이 동시적 이중언어 환경이 되는 거예요. 2009년에 이런 학자들이 48명의 영어만 단일 언어로 쓰는 그런 집안의 어린이도 있었고, 또 두 가지 언어를 쓰는 집안 어린이도 있었고, 세 가지 언어를 쓰는 집안 어린이도 있었대요. 48명을 모아서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뭐 나이는 이렇다고 그래요. 17에서 18개월. 요거 딱 건우 나이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일 언어를 쓰는 아이들은
이렇게 사물과단을 일치시키면서 딱딱 끊어서 전진을 해요. 끝났으니까. 근데 이중언어, 삼중언어를 쓰는 애들은 이 컨셉추얼 보캐블러리를 계속 연관시키면서 번역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아주 두드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발견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봉을 달아본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념 어휘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이 늦다. 건우가 말하는 거는 몇 가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개념 어휘의 총 숫자를 알면은 놀라실 텐데요. 하고 이렇게 건우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글에서 뭐 이렇게 스피치 딜레이, 그러니까 이중언어 가정의 어린이라고 그래서 아까라고 해서 스피치 딜레이가 있는 건 아니다, 언어 지체가 있는 건 아니다 하고 얘기하면서도 주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바이링구얼리즘이에요. 이 이중언어, 두 개 언어 여기 뭐 투, 뭐 그랬지만 주로 이중언어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하고 있는데 이중언어 환경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쳐도 과연 건운의 삼중언어, 사중언어 환경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다음 시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